의사소통 능력 9번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번부터 8번까지의 유형을 보시고 지금 9번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 유형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지만 비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의 내용도 다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 유형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형은 2번 유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결과치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번이 높은 사람과 9번이 높은 사람은 약간 둘 다 높을 확률도 꽤 높아요.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측면은요. 9번 유형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번과 9번은 외형적인 측면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접근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2번 유형이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보다 깊은 관계, 배려, 이해,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9번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온화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번은 성향 자체가 매우 평화를 추구하는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사람끼리의 분란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걸 이해하고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어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지금 시대, 특히 이제 글로벌 사회라든가 아니면 계속 부딪히는 요소가 많은 지금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합의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중재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 여유, 생각의 여유, 행동의 여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 3명이 친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하고 싶어서 이쪽에 가서 친구 A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 싸우지 말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나 그 내용이 너무 이해가 잘 가요. 그래, 그랬구나. 제가 잘못했네. 그럼 친구한테 B한테 가서 왜 그랬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말이야 이랬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겁니다. 그래, 너는 또 그랬었구나. 제가 또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대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딱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핵심적인 자기 의견이 없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선택을 매우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냥 상대에 대한 이해가 좋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결정장애라든가 우유부단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9번 같은 경우에는 9번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선택에 대한 측면의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러한 선택을 회피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선택을 회피한다는 건 자기 의견이나 주관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실제로 새로운 주관이 부족하고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무언가가 왔을 때 그걸 습득하는 속도도 늦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는 좋으나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만사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을 조절하는 걸 선호하고 분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언제나 편안하고 침착하고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로움을 기반으로 한 중재자 역할은 매우 잘할 수 있지만 최전선에서 말하는 성취지향적인 측면의 요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남의 의견을 했을 때 그 의견을 동조해 주면서 잘 따르지만 은근히 예상외 요소에서 좀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측면으로서 9번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시거나 접근하시는 방식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2번 유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봤을 때 2번 유형이 아까 남들을 도와주는 측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많이 보인다면 9번 유형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나 좀 느릿느릿하거나 잘 참는다거나 이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아까 온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연한 부드러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유로움 때문에 약간 건망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게으르거나 여유로움이 잘못 발현되면 망상이라든가 뭔가를 잘 까먹는다든가 이러한 성향도 보입니다.
9번 유형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망상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향도 있어요. 가끔씩 저도 이제 누군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상담하다 보면 편한 걸 좋아하면서 이제 편한 걸 너무 좋아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그 여유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9번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소통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9번 유형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건 아까 2번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적인 측면의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한 이해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이런 상황이었어. 거기에 대한 찬찬히 여유로운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들어주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의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사함,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상황을 제공해야 돼요. 천천히 얘기를 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시간 내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급박하게 나 언제까지 가야 돼 빨리 결론을 내줘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번 유형이 3번이랑 부딪히면 서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3번 유형은 9번이 너무 느긋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요.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제일 힘든 거겠지만 게으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막 쪼아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여유를 내가 인정하고 접근하는 게 바로 9번 유형과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9번 유형의 주요 특성과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